롯데월드 최근에 뭐 수족관에서 물 샌다, 영화관 진동이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가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인명사고가 났는데 뭔가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것도 역시 기업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 사고였거든요. 기계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추락 사고인데 어떤 작업이든지 고공 작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벨트를 다른 데다 걸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럼 그걸 감독해야 되는 기관은 역시 사업을 그 발주한 발주처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대충 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또 벌어지는 것, 또 다음 대책이 뭐냐면 사고가 벌어지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데는 역시 119입니다. 근데 119 연락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건이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요,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사람이 한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롯데월드의 대처예요. 이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19. 핸드폰 꺼내서 119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7분 정도 있다가 그것도 119가 아니라 롯데월드의 지정병원인 서울 아상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서울병원입니다. 서울병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 7분 동안 왜 누구나 다 핸드폰을 들고 바로 119로 전화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7분 동안 뭘 했냐? 그럼 119에 전화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한 이유가 그 7분 사이에 윗선의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보고를 하고 그 위에서 그러면 빨리 병원에 전화를 하되 119 부르지 마. 여기 병원에다가 전화해서 구급차 불러. 이런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어제 제1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1.3km 떨어진 119 안전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롯데월드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2.66km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강남 송파구는 매우 복잡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3km와 2.66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119 센터에다가 안 했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제1롯데월드가 임시 가개장을 앞두고 민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119 안전센터, 1.3km 떨어진 송파 119 안전센터가 같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신고를 해갖고 대피를 하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3분 만에 왔습니다. 3분 만에 왔는데 이 훈련을 열심히 해놓고서는 3분 만에 올 수 있는 송파 119 안전센터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낭비해 가면서 119가 아닌 자신들의 지정병원에 했는데 그 과정도 여러 보고 과정을 거쳤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정병원에서 도착했을 때 그분이 숨진 게 아니라 살아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정리를 좀 다시 또 해보면 치명상을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치명상을 입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1분 1초가 골드타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치신 분이 그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 22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냥 119에 바로 이 피 흘리는 사람을 본 분이 바로 핸드폰 꺼내서 119 전화했으면 3분 만에 도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분이나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분이 그래도 그 구급차를 탈 때만 해도 목숨이 살아 계셨는데 이동 중에 결국 죽었어요. 그럼 이 19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살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피해자 유가족들께서도 저는 부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검을 해서 이분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분이 왜 사망을 하게 됐고 당시에 응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이 19분이라는 낭비가 없었다면 살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문제는요. 서울병원이라는 지정병원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우리가 손쓰기가 힘들다 해서 아산병원 더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상을 처리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옛날 그 석혜군 선장님이 총상을 입고 난 다음에 아주대 그 응급실팀에 가서 이제 그 후송을 해왔었는데 그때 그 담당하는 그 주치의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상이 있었다면 석혜군 선장님 못 살아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응급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신고를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119 시스템 잘 거쳐놔도 신고 안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 사망률과 그 병원 간의 그 거리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예를 들면 병원하고 발생한 사고 지역하고 가까울수록 사망률이 적다. 뭐 이런 연구를 그렇겠죠. 추정해 보면 예. 지금 그 10분, 19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고 예. 지금 뭐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왜 그러면 119에 신고를 안 했느냐. 예.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간접적인 직원 교육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것 같아요. 예. 즉 119에 하지 말고 예. 지금 자체적인 그 병원에게 하라. 예.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났을 그렇죠, 때 그렇죠. 119를 예. 통하면 네. 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됩니다. 예. 뭐 기자들도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숨기려고 하는 즉 침묵의 어떤 카르텔 같은 것이 여전히 지금 기업 문화의 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않나 자기 생각됩니다. 기업의 잘못을 덮는 것이 당장 1분 1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그 순간에도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7분 동안 바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119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 하고 위에 보고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분을 최초로 발견해서 윗선에 보고한 그 사람을 저는 검찰이 네. 롯데월드에서도 네. 일부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네. 그분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7분 동안 뭘 했는지, 왜 핸드폰으로 119 전화를 안 했는지 네.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라도 사람이 다쳤으면 바로 암기하기 쉬운 119로 전화를 했을 텐데 이 화재 감시원을 회사로 보고한 거로는 봐서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매뉴얼이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롯데월드가 그 사고 월드로 이게 네.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금가고 네. 그 다음에 흔들리고 뭐 이런 지금 형국인데 이 어떤 그 기업의 이익보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네. 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강한 자,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정윤회 사건도 그렇고 제1롯데월드도 그렇고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사고가 터진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대처를 얼마나 잘하느냐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기업체 다른 분들도 참고를 좀 하면서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